경기 직후 LAFC의 도스 산토스가 내놓은 충격적인 인터뷰 하나가 미국 현지 축구 팬들의 분노에 제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인터뷰를 본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스 산토스의 말을 들어보면 손흥민과 부안가를 위해 전술적으로 모든 지원을 다해주는 것처럼 들린다. 그런데 막상 경기를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머리가 더 복잡해진다. 뭔가 잘못되긴 진짜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본 몇몇 전문가들은 경기 중 특정 장면들을 다시 짚어보며 더 강한 말을 꺼냈습니다. 몇몇 장면을 보면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과 부안가를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작정한 듯한 상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은 감독의 지시 없이 절대 반복될 수 없는 장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AFC의 도스 산토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부안가를 직접 겨냥하는 듯한 인터뷰를 했고 이것이 LAFC 팬들의 분노의 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기자가 부안가가 왜 이렇게 골을 넣지 못하느냐고 묻자 도스 산토스는 그건 부안가에게 가서 물어보라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장 기자들조차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어 도스 산토스는 부안가가 이번 말에만 골을 못 넣고 부진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도 골을 넣지 못하고 흔들린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격수에게는 골이 안 터지는 시기가 있고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손흥민과 부안가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하려고 전술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경기를 치르면서 차츰 좋아질 것이라는 식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본 많은 전문가들은 실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부안가 한 명이 골을 못 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역시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스 산토스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팀 전체의 부진을 부안가와 손흥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쓰레기 중에 쓰레기 같은 태도라고 강하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콜로라도와의 경기 전반전 LAFC 공격 스탯을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놀랍게도 팀 전체가 슈팅 자체를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도스 산토스는 손흥민과 부안가를 최대한 가깝게 놓아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지만 콜로라도전에서 손흥민과 부안가를 투톱처럼 세운 장면을 두고 그런 식으로 포장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포지셔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 하나만 봐도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과 부안가를 전술적으로 제대로 지원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처음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톱이면 가까이 붙여놓은 것 아닌가? 말로만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실제 구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안가는 오른발이 주발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왼쪽 윙포워드에 배치해야 오른발로 안쪽을 파고들며 슈팅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워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른발로 슈팅을 가져가야 하는 각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른쪽 사이드에서 억지로 때리는 홈런슛 같은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스 산토스가 이걸 모르느냐?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도스 산토스는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워 상대 수비를 끌어내게 하고 왼쪽 윙으로 들어온 슈펠버그에게 상대 수비수들이 덜 붙는 순간 슈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손흥민과 부안가는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는 미끼 역할을 맡게 된 셈입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들이 골을 노리는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선수가 슈팅할 수 있게 수비를 몰아주는 역할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과 부안가는 정작 슈팅 자체가 거의 없었고 LAFC 팀 전체가 전반전에 단 한 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점점 좋지 않게 흘러가자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 팀의 기둥인 손흥민과 요리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전술적인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부안가 역시 동료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자신을 가리키며 공격진에게 패스가 더 들어와야 한다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답답함이 그대로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무 효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과 부안가에게 미끼 역할을 맡기고 다른 선수들에게 슈팅을 하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후반전 55분경 초이니에르가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공이 골대를 맞고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보면 이 장면은 LAFC의 결정적인 찬스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방송사들도 앞다투어 이 장면을 LAFC의 가장 아쉬운 순간처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초이니에르의 슈팅 장면을 자세히 보면 도스 산토스가 손흥민을 완전히 지워버렸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기점 패스부터 봐야 합니다.
부안가는 오른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었고 손흥민은 골문 근처에서 찬스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골문 쪽으로 공을 바로 올릴 것처럼 하다가 뒤쪽으로 패스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려 골문 쪽으로 갑자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손흥민은 그 공간으로 침투해 공이 올라오면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LAFC는 다시 부안가에게 공을 돌렸고 부안가는 사이드에서 크로스를 올리려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선택이 패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안가는 원래 왼쪽 윙 포워드로 뛸 때 가장 강한 선수입니다.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로 안쪽을 파고들며 슈팅을 때리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부안가를 오른쪽에 세워버리면 부안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슈팅이 아니라 크로스가 됩니다. 이건 선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장점을 거꾸로 묶어버리는 배치입니다. 손흥민은 부안가가 크로스를 올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수비가 골문 쪽으로 몰리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 훌륭한 위치를 먼저 잡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손흥민에게 짧고 정확한 크로스가 들어갔다면 바로 슈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안가가 그런 정교한 크로스를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부안가는 골문 쪽을 보고 강하게 때려 넣는 식의 말 그대로 무지성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공은 맞고 굴절되며 슈펠버그 쪽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서도 찬스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슈펠버그가 논스톱으로 손흥민에게 원터치 패스를 내줬다면 손흥민은 빈 공간에서 바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제로 찬스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펠버그는 이 공을 자신이 슈팅까지 가져가려고 무리하게 드리블하려 했고 첫 터치부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손흥민은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패스를 주기만 해도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슈펠버그는 놀랍게도 손흥민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인 초이니에르에게 패스를 내줬습니다. 슈팅 능력만 놓고 보면 손흥민과 초이니에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문 공격수도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상황에서 슈팅을 때리는 것보다 노마크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세계적인 피니셔 손흥민이 슈팅을 가져가는 것이 훨씬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은 초이니에르에게 갔고 초이니에르는 슈팅을 때렸으며 공은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이니에르가 슈팅을 하고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은 장면 역시 도스 산토스의 지시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초이니에르는 이번 시즌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코치진이 자신에게 중거리 슈팅을 많이 하도록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도스 산토스가 미드필더들에게 중거리 슛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했고 그 결과 이런 상황에서도 손흥민에게 공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팀의 가장 날카로운 피니셔가 좋은 위치에 있는데도 공은 자꾸 엉뚱한 쪽으로 흘러갑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왼쪽에 배치된 슈펠버그에게도 대각선으로 이동해 원톱 공격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슈팅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슈펠버그가 손흥민이 있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손흥민이 슈팅하려던 찬스 자체를 가로채는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톱 공격수가 있는 자리에 왼쪽 윙어가 스스로 뛰어들어 자신이 슈팅을 하려는 행동. 만약 이것이 선수 개인의 즉흥적인 판단이라면 이건 거의 퇴출감이라는 강한 말까지 나왔습니다. 축구장에서 11명의 선수는 각자 팀에서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원톱 공격수의 첫 번째 역할은 골을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윙어의 최우선 역할은 그 원톱 공격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톱 공격수의 쇄도가 늦거나 원톱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사이드로 빠졌다면 윙어가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원톱 자리에 분명히 서 있는데 윙어가 그 공간으로 다시 뛰어들어 스스로 원톱 역할을 하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면은 도스 산토스가 지시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슈펠버그가 교체되어 나간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 들어온 오른쪽 윙어 마르티네즈 역시 슈펠버그와 똑같은 짓을 반복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앙 원톱 자리에 있는데 마르티네즈가 자신이 골을 넣겠다는 듯 원톱 자리로 파고들며 공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보다 못한 손흥민은 결국 이 상황에 대해 짜증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슈펠버그가 그랬고 이어 마르티네즈까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선수 개인의 순간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도스 산토스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설명을 들은 많은 축구팬들은 그제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분석을 듣고 보니 도스 산토스가 정말 쓰레기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손흥민만 지금 골을 못 넣는 게 아닙니다. 부안가도 골을 못 넣고 있습니다.